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공부한 종목을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81,1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6조 1,500억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81%고요. 일봉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최저가 65,200원, 올해 3월이었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156,500원이 최고가였습니다. 주가는 요 7만원 선 부근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는 이 회사는 2018년 7월에 SK케미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하고 2021년 3월에 공모가 65,000원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시초가 13만원으로 출발했고요. 근데 불과 8월에는 362,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한참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현재가 기준으로 77%나 하락하면서 지금 8만원이고요. 올해 3월 달에 최저가 65,200원. 아마 공모가까지 내려왔던 것 같고, 공모가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차트입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팔고 사고 다시 또 팔고 하더니 최근에는 좀 사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관도 꾸준히 매도 쪽에 있었는데 3월 이후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43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2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외국인은 13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46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관들 매수가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비드19 백신 등 백신 제제 제품과 상품 판매 그리고 CD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01년도에 SK케미칼에 동신제약을 인수로 시작해서 2012년도에는 엘하우스 공장이죠.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셀플루, 스카이조스터, 스카이 바리셀라 등 백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스카이 코비온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엔데믹으로 가면서 매출액 보면은 2021년도에 9천억대에서 2022년도에 4,500까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온, 그러니까 주요 제품입니다. 스카이코비온이고요. 요거는 코로나 백신입니다. 지금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만든 거고, 국내 식약처 허가되었고, 글로벌 승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셀 플루는 독감 백신이고요. 2015년에 상용화돼서 역시 글로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삼아 보시고요. 스카이셀 플루는 독감 백신이죠. 그 다음에 스카이조스터, 앞에서 말한 건 스카이조스터는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국내 상용화됐고요. 역시 글로벌화 추진 중에 있고, 스카이 바리셀라는 수두 백신입니다. 이건 2018년도에 국내 상용화됐고 글로벌화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틸라는 혈우병 치료제고요.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로 미국과 EU에 진출하고 지금 글로벌화를 진행 중인 치료약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주요 제품들이고요. 파이프라인도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자료에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한 요거 상용화된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죠? 상용화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빠른 게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차세대 폐렴 구군 백신이죠. 요게 향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올해 안에 임상 3상 가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신규 투자 부분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 있는 엘하우스 생산시설 증설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송도 글로벌 R&PD 센터도 신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교 본사 R&D도 확장하고 있어서 총 3,200억가량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이제 뭐 엔데믹 이후에 매출하고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중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생산 역량의 글로벌화,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는 신규 영역으로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 이건 것 같습니다. 뭐 파트너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들과 이러한 방법들, 아까 말한 mRNA 플랫폼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요거 쪽에 많이 비중이 있었는데 이쪽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 요거는 이제 글로벌의 R&D,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하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가 되고 싶다. 글로벌 백신 생산자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참고서 한번 보시고요. 매출 이익 자본 보겠습니다. 이 회사 2018년도에 물적 분할 이후에 실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볼까요? 잠깐만, 2018년 물적 분할 당시에는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2021년도에 9,290억, 그죠? 피크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큰 폭의 역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작년에는 약 4,500억, 그리고 올해는 약 1,600억까지 큰 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성장은 63% 각급감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 19년에 300억, 260억, 228억, 377억 정도였고요. 2021년도에 최고 4,700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주가와 함께 크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약 900억대 적자, 내년에도 약 700억 가까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도 매우 부진했습니다. 매출액 200억에 영업이익은 292억 적자. 매출보다 더 크게 적자가 났죠. 이건 고정비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기순이익도 143억 적자가 났습니다. 주로 적자 이유는 노바백스 CMO 매출이 미발생한 부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뒤에 나오겠지만 실적으로는 98%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1분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현재는 그래도 그동안 번 게 있으니까 현금 2,400억에 유동자산 1조 6천억이고요. 비유동자산 3,750억입니다. 부채는 2,947억으로 부채 비율은 17% 매우 낮습니다. 자기자본은 1조 7천억으로 PBR은 3.56배 정도 되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PBR 6배, 셀트리온이 4배 정도 되고요. 참고로 아시고, 그다음에 PER은 현재 지금 2023년도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PER은 계산하기 어렵고요. 작년 이익 기준으로는 약 50배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SK증권입니다. 아마 동일 계열사기 때문에 좋게 쓴 것 같습니다. 최근에 MSD, 머크라고 하네요.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 위탁 생산 계약 체결로 CDMO 가치가 재평가된다, 기대된다라는 아주 좋은 얘기를 했고요. 물량 및 금액은 향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계약 등으로 뭐 CDMO 가치는 3조 원가량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있던 폐렴 구균 백신 지금 2상 진행 중인데 올해 3상 진입 여부, 요것도 자산가치 약 2조 8천억,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현금 한 1조 평가해서 약 7조 이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증권 좋게 썼겠죠. 같은 계열사인데. 반면에 키움증권 거는 좀 날짜는 지났지만 일단 1분기 실적 부정적으로 썼고요. 당연히 뭐 인력 공장 지금 백신 접종률 하락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코비온 지금 현재 글로벌화 진행되면서 영국에서 허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매출이나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떠나서 뭐 이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한 게 이제 전 세계 일일 백신 접종 건수가 21년 6월 이때가 피크였나 봅니다. 약 4,333만 건이었는데 현재는 86만 건으로 거의 9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양 CDMO가 재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마 수주 물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당분간은 보기 어렵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 해외 백신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인데 현재 당사가 1조 4천억 가까운 현금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신 13개국 품목 허가가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좋게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왔던 뉴스로 나온 거고요. 5월 23일 오늘 나온 뉴스네요. 독감 환자 증가와 함께 독감 백신의 중요성 부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스카이셀 플루, 그죠? 독감 백신이죠. 이미 말레이시아, 태국,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 해당되는데 이쪽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됐던 MSD와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 위탁 생산 계약 체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상장 2년 만에 시총 영업이익 반토막, 이게 이제 13만 원에 상장했을 때 기준으로 약 15조 가까운 시가총액이 지금 6조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났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CDMO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반전의 기회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뉴스하고 비교해보면 최근에 에볼라 백신 어떤 그런 계약들이 꾸준히 나와주면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겠죠. 지배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는 SK케미칼이고요. 68.1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의 대주주는 SK디스커버리고요. 그리고 SK디스커버리의 최대 주주는 최창원 씨가 갖고 있습니다. 최창원 씨는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고요. 최종건, 최종현 전 회장들이 형제고요. 그리고 최태원은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니까 현재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만 보시고요. 요약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 및 CDMO 글로벌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도 SK케미칼에서 물적 분할을 했고요. 2021년에 상장됐는데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백신 위탁 생산 등으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6만 5천 원에서 시초가 13만 원, 그리고 8월에는 36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지금은 매출 이익이 급감하고 2024년까지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6만 5천 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8만 원을 회복했고요. 이 코로나19 관련 매출이나 이익이 초라한 만큼 향후에 일반 백신 CDMO 수주가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근 독감 확산으로 독감 백신이 중요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MSD와 에볼라 백신 CMO 체결 등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현재는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섹터로서의 제약 바이오 기업인 만큼 어떤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